이번 부통령 후보 토론에서 제이디 벤스가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죠. 상대방 후보인 팀 월츠를 압도를 했습니다. 자, 좌파 언론도 지금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물론 매우 배아파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있지만 그래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아니 그래도 제이디 벤스가 토론은 원래 잘하는데 딴 거는 팀 월츠가 더 뛰어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인정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제이디 벤스가 너무너무 잘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보수 쪽은 지금 뭐 축제 분위기입니다. 보수의 후계자를 드디어 이제 우리가 찾아냈다. 트럼프가 왜 이 사람을 골랐는지 이제 알겠다. 이런 식의 지금 분위기가 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 have to admit, I was completely wrong about Vance. 나 인정해야겠어. 나 벤스에 대해서 완전 잘못 생각했네. Dude is an absolute killer. 야, 얘 완전 죽여준다. Waltz won the participation trophy, but Vance won the debate. 자, 월츠는 참가상을 따냈지만 벤스는 토론을 따냈다. 자, 이거 정말 아주 전국을 찌르는 말입니다. 월츠가 물론 잘했어요. 캐멀라 해리스보다 제가 보기엔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토론의 퀄리티도 정말 좋았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 벤스가 한 차원 높은 클래스를 보여줬다. 이게 이제 제 소감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벤스는 이제 양 진영에서 모두 인정받는 공식 달변가가 됐습니다. 자, 이 사람이 대체 어떻게 이렇게 토론에서 압도적으로 잘해낼 수 있었는가? 이 비결을 제가 한번 분석을 해드리려고 해요. 두 가지 영상을 다룰 건데 이런 식으로 갈게요. 먼저 간단하게 맥락을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영상을 보여드리고 나서 분석을 하는 이런 순서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영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맥락을 소개를 드릴게요. 지금 이제 미국 대선 토론에서 자꾸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이 편파적인 진행이에요. 이 주류 언론들이 죄다 좌편향이기 때문에 뭐 실제로 그렇습니다. 좌편향이기 때문에 이 토론을 진행하는 이 진행자들, 이 소위 moderator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혀 moderator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끼어들어서 이 우파 쪽에만 소위 팩트체크라는 명분 하에 야, 너 그거 진실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끼어드는 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통령 후보 토론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오케이, 이 진행자가 끼어들어서 팩트체크는 하지 않는 것을 규칙으로 합시다. 이렇게 좀 정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 토론 도중에 진행자가 그 규칙을 어깁니다. 지난번에 대선 토론 때 소위 3대1 토론이란 말이 많이 나왔잖아요. 트럼프 혼자 편이고 진행자 2명이랑 카멀라 해리스랑 편 먹었다. 이렇게 3대1 토론이었다. 제가 이것도 분석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3대1이었다. 그래서 논란이 많았는데 그때 이 트럼프가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진행자들이 너무 노골적으로 끼어들다 보니까는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했어요. 막 셋이 편 먹고 막 뭐라고 하는데 트럼프가 일일이 반박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근데 이 공화당에서 제가 보기에 일을 가는 것 같아요. 이번에 안 그러겠다. 그래가지고 이 진행자들이 규칙을 어기고 끼어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벤스가 아주 멋지게 대처를 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걸 대체 어떤 전략으로 해냈는지를 먼저 영상을 보신 다음에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Governor. And just to clarify for our viewers, Springfield, Ohio does have a large number of Haitian migrants who have legal status. Right. Temporary protected status. Well, Margaret, but thank you, Senator. We have so much to get to. Margaret, I think it's important because we're going to turn out of the economy. Thank Margaret, you. The rules were that you guys weren't going to fact check, and since you're fact checking me, I think it's important to say what's actually going on. So there's an application called the CBP One app, where you can go on as an illegal migrant, apply for asylum or apply for parole, and be granted legal status at the wave of a Kamala Harris open border wand. That is not a person coming in, applying for a green card and waiting for 10 years. That is the facilitation of illegal immigration, Margaret, by our own leadership. Thank you, Senator, for describing the legal process. We have so much to get to, Senator. Those laws have been on the books since 1990. Thank you, gentlemen. The CBP One app has not been on the books since 1990. It's something that Kamala Harris created, Margaret. Gentlemen, the audience can't hear you because your mics are cut. We have so much we want to get to. Thank you for explaining the legal process.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이 벤스가 앞에서 했던 이민 관련 발언에 대해서 이 진행자가 팩트체크를 한답시고 이 IT 이민자 중에서 합법으로 온 사람들도 많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나서 쓱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이거 지난번에 대선 토론 때 트럼프한테 했던 거랑 똑같은 방식입니다. 진행자가 이거 아닌데요 라고 하고 바로 넘어가 버리는 것. 이미 이걸 한번 당했기 때문에 벤스가 준비한 대로 지금 치고 들어온 거죠. 자, 근데 여기에 두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술은 뭐냐면 자꾸 이름을 부르는 거죠. Margaret 이런 식으로. 이 벤스가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토론 도중에 진행자들 이름을 한 100번은 부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자꾸 이름을 부르느냐? 이거는 이 진행자들을 이 토론이라는 상황 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예요. 자, 이 진행자들이 자꾸 이렇게 개입하고 하는 게 왜 가능하냐면 자기들이 한 발 떨어진, 이 상황에서 한 발 떨어진 관찰자라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이 눈에 안 보이는 두꺼운 유리창 같은 게 지금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기들 앞에. 그러니까 막 이제 쉽게 끼어드는 건데 이게 어떤 원리랑 똑같냐면 면전에서
욕하는 것보다 악플 다는 게 훨씬 쉬운 거랑 똑같아요. 자, 악플도 결국 내 앞에 모니터라는 방어벽이 있기 때문에 쟤랑 나랑 직접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쉽게 달 수 있는 것이거든요. 또 뭐 있죠? 우리 면전에서 욕은 쉽게 못해도 자동차 운전석에 앉았을 때는 상대방한테 욕 잘할 수 있잖아요. 나한테 이 자동차라는 갑옷이 씌워져 있으니까 나는 안전하다고 느끼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자, 그런 심리가 이 진행자한테도 있기 때문에 자꾸 끼어드는 거예요. 근데 벤스가 이름을 자꾸 부르는 거는 아니야, 너 앞에 방어벽 없고 너 나랑 여기 같이 있어. 야, 내 눈을 봐, 내 눈. 너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나한테 자꾸 끼어들 거야? 이렇게 지금 이제 하는 그 심리전을 지금 벤스가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군대에서 배우잖아요. 내가 군인인데 길 가다가 쓰러진 사람을 봤어. 그럼 내가 도와줘야 돼. 근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 그때 저기 그 아무나 와서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고 배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에 그 파란색 셔츠에 초록색 모자 쓴 남자분 와서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도와주잖아요. 그 사람을 이 상황으로 끌어들여야지 도와주는 겁니다. 자, 요 심리를 지금 잘 이용하고 있다. 아주 멋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전략은 뭐였냐면 벤스가 마가렛 한 다음에 자기 주장을 펼치기 시작하죠. 근데 그 주장의 첫 단어가 뭐였냐면 바로 rules였습니다. 진행자가 엄청 급하게 진행하려고 했어요. 벤스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알았어 고마워 넘어갈게 이런 식으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벤스가 그걸 딱 붙잡으려면 아주 그 짧은 시간 안에 핵심 단어를 딱 집어넣었어야 됐었어요. 자, 그게 뭐였냐면 rules였죠. 애매한 단어를 집어넣은 게 아니라 규칙이라는 말을 집어넣으니까 이 진행자들이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도 뜨끔한 겁니다.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보기엔 이거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rules라고 시작하면서 자, 규칙은 너네가 끼어들지 않는 거였잖아 라고 이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 시간상으로 주어진 아주 짧은 틈에 너무 좋은 단어를 집어넣었다. 그래서 멈출 수 있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여드릴 영상은 이 불법 이민자 추방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 미국에서 불법 이민자 문제가 지금 가장 예민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공화당은 완전 강경하게 자, 이거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고 들어온 사람들도 불법이면 다 추방해야 돼. 뭐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아니야, 그거 추방 너무 가혹해.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이 토론에서 다루는데 이 진행자가 벤스한테 함정 질문을 해요. 근데 이거를 벤스가 얼마나 멋지게 처리하는지 같이 먼저 영상으로 보신 다음에 구체적인 전략을 제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enator Vance, your campaign is pledging to carry out the largest mass deportation plan in American history and to use the U.S. military to do so. Could you be more specific about exactly how this will work? For example, would you deport parents who have entered the U.S. illegally and separate them from any of their children who were born on U.S. soil? You have 2 minutes. So first of all, Margaret, before we talk about deportations, we have to stop the bleeding. We have a historic immigration crisis because Kamala Harris started and said that she wanted to undo all of Donald Trump's border policies. 94 executive orders suspending deportations, decriminalizing illegal aliens, massively increasing the asylum fraud that exists in our system. That has opened the floodgates. And what it's meant is that a lot of fentanyl is coming into our country. I had a mother who struggled with opioid addiction and has gotten clean. I don't want people who are struggling with addiction to be deprived of their second chance because Kamala Harris let in fentanyl into our communities at record levels. So you've got to stop the bleeding. You've got to re-implement Donald Trump's border policies, build the wall, re-implement deportations. And that gets me to your point, Margaret, about what do we actually do? So we've got 25 million illegal aliens who are here in the country. What do we do with them? I think the first thing that we do is we start with the criminal migrants. About 1 million of those people have committed some form of crime in addition to crossing the border illegally. I think you start with deportations on those folks. And then I think you make it harder for illegal aliens to undercut the wages of American workers. A lot of people will go home if they can't work for less than minimum wage in our own country. And by the way, that'll be really good for our workers who just want to earn a fair wage for doing a good day's work. And the final point, Margaret, is you ask about family separation. Right now in this country, Margaret, we have 320,000 children that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has effectively lost. Some of them have been sex trafficked. Some of them hopefully are at homes with their families. Some of them have been used as drug trafficking mules. The real family separation policy in this country is unfortunately Kamala Harris's wide open southern border. And I'd ask my fellow Americans to remember when she came into office, she said she was going to do this. Real leadership would be saying, you know what? I screwed up. We're going to go back to Donald Trump's border policies. I wish that she would do that. It would be good for all of us. 자, 엄청난 달변이죠. 대단합니다.
근데 이 토론 영상을 풀로 보시면 저 대답만 잘한 게 아니고 그냥 내내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저렇게 말을 빨리 하는데 비문이 하나도 없고 정말 논리적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이 토론 진행자가 함정 질문을 던졌죠. 자, 불법 이민자가 우리나라 들어와서 아기를 낳았어. 그럼 아기는 이제 미국인이잖아, 속지주의니까. 근데 너 애는 미국에 남아있는데 엄마 쫓아낼 거야? 너 그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란 말입니다. 자, 이거는 yes라고 대답해도 마이너스고 no라고 대답해도 마이너스예요. yes라고 한다면 바로 무정한,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고 no라고 한다면 자기 원칙을 충분히 지키지 않는 사람이죠. 지지자들의 지지를 잃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벤스가 기가 막히게 대처를 했죠. 여기도 전략을 크게 두 가지를 썼다고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전략은 이미지 전략이에요. 심상. 자, 여기서 이 토론자가 벤스한테 무슨 이미지를 씌우려고 했죠? 냉혈한,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이런 걸 씌우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이미지 씌우기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는 크게 효과적이잖아요. 더 효과적인 건 뭐냐면 다른 더 강렬한 이미지로 그걸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벤스가 처음에 뭐라고 했죠? bleeding, 피 흘리는 것을 우리 멈춰야 된다라고 하면서 말을 시작합니다. 굳이 이 단어를 처음에 배치한 이유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이미지를 먹고 들어가기 위해서다. 자, 그 다음에 이 블리딩을 누가 초래했죠? 해리스가 초래했잖아요. 국경을 활짝 열어서 불법 이민자들을 잔뜩 끌어들임으로써 우리나라를 피 흘리게 만들고 있다. 이게 해리스다 라고 한 다음에 바로 벤스가 누구 얘기하죠? 트럼프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이 나라를 블리딩 시키는 거는 해리스, 그리고 그것을 막아서는 이 대항 많은 트럼프, 이런 식으로 대조를 시키는 겁니다. 자, 환상적인 전개죠. 처음에 이미지 잡아먹는다. 그 다음에 그 대항마로 트럼프를 내세워서 트럼프를 부각을 시킨다. 이거는 정말 미리 준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략입니다. 청자의 에너지를 자기한테 끌어들이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잘 살펴봤을 때 엄밀히 말하면 이 진행자의 질문에 벤스가 답변을 똑바로 안 했습니다. 애초에 함정 질문이니까 당연히 피해가야겠죠. 근데 그 피해가는 방식이 예술이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벤스가 답한 내용은 뭐냐면, 자, 네가 불법 이민자의 아이와 부모를 분리시킬 거냐고 물어봤는데 내가 보기에 더 심각한 아이와 부모의 분리는 이미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화제를 글로 전환을 시켜버려요. 자, 근데 만약에 이거를 질문을 받자마자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점 돌리기 기술을 질문 받자마자 구사를 했으면 많은 시청자들이 제 말 돌리네,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근데 벤스가 그렇게 설계를 안 했어요, 스피치를. 자, 처음에 무슨 얘기로 시작하죠? 카말라 해리스가 블리딩 시키고 있다, 나라를. 이렇게 이제 1번 들어가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범죄자들부터 추방하자. 이게 두 번째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아이와 부모의 분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거는 다른 데서 일어나고 있는 게 더 중요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세 번째 항목부터 얘기를 했으면 되게 별로였을 텐데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얘기를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는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카말라 해리스가 오픈보더 만들어서 이 문제 생겼어. 솔직히 맞는 말이에요. 다 공감하거든요. 두 번째 말은 뭐죠? 범죄자들 추방해야 돼. 이거 누가 동의 안 하겠냐고요. 이미 첫 번째랑 두 번째 얘기를 들으면서 시청자들이 JD 벤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하나의 말의 덩어리가 꽤나 합리적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버릴 수밖에 없게 그렇게 세팅을 해놔서 에너지를 충분히 뺏고 나서 내 쪽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벤스가 제대로 답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까먹거나 아니면은 적어도 그래도 괜찮은 답변이었어 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머리랑 가슴이 따로 놀게 만드는 거죠. 정말 고도의 전략이고 이 함정 질문을 너무 잘 피해갔다, 대단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언어 전략을 분석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벤스의 탁월함 때문에 좀 저는 감동도 받고 영감도 받았습니다. 나도 더 열심히 정진해서 이 언어라는 도구를 정말 저렇게 예술적으로 한번 써보고 싶다. 물론 이제 벤스 뒤에 많은 어떤 전략가들이나 이 토론 준비팀들이 고생을 해줬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그걸 잘 실천해낸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이렇게 이제 좀 많이 느꼈고 많이 배워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벤스 힐빌리의 노래라는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인간으로서 벤스를 좋아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정치인으로서 좀 더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 가지 다른 역량을 검증을 좀 더 받긴 해야겠지만 이 사람이 나중에 대통령 후보로 나갈 깜냥은 적어도 되는 것 같다, 도전할 것 같은데 그리고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정도의 인상은 충분히 줬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나이가 아직 40살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좀 많이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 제이디 벤스뿐 아니라 비벡 라마스와미도 지금 굉장히 돋보이는 젊은 보수 정치인 중에 한 명이죠. 지금 미국 보수는 인재가 참 많습니다. 너무너무 부러운 지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에도 좀 이제 많은 그런 인재들이 더 나와서 이 보수에도 좀 더 파이팅이 넘치는 정치가 많아지는 그런 날이 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